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한 마을에 삼식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삼식이는 미천한 노비 출신에다 고아였지만 마을 최대 갑부인 김대감 댁에서 거둬져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영특하고 눈치가 빨라서 많은 이쁨을 받았죠. 게다가 삼식이에게는 또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다름 아닌 김대감의 외동아들 김서준이었습니다. 둘은 신분은 달랐지만 마치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삼식아, 오늘은 산에 올라가서 앵두나 따먹으면서 놀자. 아유, 도련님. 일 농땡이를 피웠다가는 저는 저녁 굶습니다요. 현주 이모가 오늘 반드시 창고 정리를 끝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같이 후딱 끝내고 놀러 가자꾸나. 도련님이 아래껏 하는 일을 하신다고쇼? 절대 안 됩니다요. 누구 초상 치를 일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도련님도 글 공부 끝내셔야 하니까는 진득하니 앉아서 숙제하시지요. 그놈의 공부. 지겨워 죽겠다. 도대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없는 짓거리를 왜 해야 한단 말이냐.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허드레실 같은 거 말고 큰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요. 서준이와 삼식이는 푸념을 늘려놓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잡아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윽고 성인이 되자 서준이는 명석한 선비가 되었고 삼식이는 김대감 댁의 대소사를 거진 모두 관리하는 상머슴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삼식이는 자라나며 아주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삼식이는 머슴치고 외모도 멀끔하니 잘난 탓에 마을에서 삼식이 손이 거치지 않은 여인은 손에 꼽게 되었습니다. 삼식이 이놈아, 그러다가는 아주 큰일을 치른다. 아랫돌이 간수가 그리 허술해서야 되겠느냐? 자고로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거늘 어찌 이 여자 저 여자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니느냐. 하여간 도련님은 먹물을 잔뜩 자셔서 그런지 고지식합니다요. 저야 산 것이니 이런 재미라도 없으면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도련님도 오늘 밤에는 저랑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일 없다.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싸돌아다니지 말고 적당히 하다가 들어오너라. 어렸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김선비가 삼식이를 나무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째 삼식이는 어린 시절 그대로 바뀐 것이 없었고 김선비는 글 공부를 하다 보니 체면을 중시하고 점잔을 빼게 된 것이겠죠. 그래도 둘은 여전히 우애 좋은 중마고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선비의 걱정대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삼식이가 김대감 댁에 새로 들어온 여종인 언년이를 건드린 것입니다. 언년이는 얼굴도 반반한 것이 여우같이 약삭 빠르고 애교가 많아서 온 동네 남자들의 시선을 잔뜩 끌었습니다. 문제는 김대감도 언년이를 점 찍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그런 사이 삼식이 이놈이 언년이를 냉큼 취해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자신이 저지른 짓을 알게 된 삼식이가 김선비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저 삼식이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내 언제 한번 이런 일 터질 줄 알았다. 아무리 너라도 김대감이 이를 알게 되면 흠신 두들겨 패서 쫓아낼 것이다. 아버님이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면서 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느냐. 낸들 언년이가 김대감님이 점 찍은 여자인지 알았겠습니까? 아주 자랑이다, 이놈아. 김선비는 골똘히 생각했지만 맞닥차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삼식이가 언년이를 건드린 사실이 김대감 귀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당연히 김대감은 크게 경노하며 삼식이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멍석에 말아서 아주 곤죽을 내놓았지요. 도중에 김선비가 끼어들어서 말리지 않았으면 삼식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김대감은 삼식이를 광에 가둬놓고 온종일 굶겼습니다. 이에 김선비는 몰래 현주 이모를 시켜서 주먹밥을 넣어줬지만 중마고우인 삼식이가 고초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다가는 삼식이 녀석이 골로 가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의 처사는 너무해. 김선비는 밤중에 몰래 광을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삼식이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시울을 붉히며 삼식이를 타박했습니다. 야, 이놈아, 기어코 이런 꼴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도련님. 아랫돌이 간수를 못한 죗값을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요. 김선비는 그런 삼식이를 부축해서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삼식이는 그런 김선비의 행동을 말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때문에 김선비도 큰 화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괜찮다. 아무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고 하더냐? 걱정 말고 어서 도망가거라. 내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부르겠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도련님. 저 삼식이가 방정맞게 아랫도리를 휘둘렀지만은 약속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킵니다요. 됐다. 어서 도망이나 가거라. 삼식이는 연신 몸을 구부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엉거주춤하게 달아났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삼식이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김대감은 삼식이가 달아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역정을 내며 김선비를 나무랐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이제 아버지도 채신을 위해 계집질은 적당히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다독였습니다. 김대감은 그런 아들의 첨언에 수치스러운지 얼굴만 벌겋게 달아올라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렇게 소란이 끝나고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일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금부도사가 김대감 댁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입니다. 죄인 김중덕은 얌전히 오라를 받으라. 금부도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김대감 댁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던 김대감은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는 김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부도사라니?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조사하는 관리들이 무슨 일로 김대감 댁에 나타난 것일까요? 내 이놈 김중덕! 나라의 중책을 안고 있으면서 어찌 감히 조정에 반하는 역모를 꾀하였느냐? 금부도사의 불호령에 김대감이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김대감이 뭐라 해명하기도 전에 포졸들이 포승줄로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김선비도 마찬가지로 묶여서 질질 끌려갔지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삼식이는 평소 정을 나눴던 기생인 초란이를 찾아갔습니다. 김대감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초란이가 지내는 기생집에 피신하고 있을 셈이었죠. 생활은 안락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가 연락을 주기까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변대감이라는 자가 무리들을 이끌고 기생집에 나타났습니다. 큰 경사가 있는지 한바탕 잔치를 벌이며 기생집에 떠들썩해졌지요. 이것이 다 뭔 일이래냐? 저 작자가 여기는 웬일이고? 나도 모르겠어. 별일은 아니겠지만 당신은 저기 방에 가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으셔. 내 남는 음식이 있으면 좀 넣어드리리다. 삼식이는 초란이의 말대로 얌전히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변대감이 잔치를 벌이는 곳이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얇은 장지문 너머로 변대감과 그 무리들이 떠들썩하게 노는 소리가 모두 들려왔습니다. 꼴 보기 싫은 김대감이 드디어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아주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다. 그래, 이번 일의 1등 공신은 우리 언년이 아니더냐? 어디 있느냐, 요 이쁜 것. 황송하옵니다, 나으리. 아무렴 황송하여야지. 그 영감탱이한테 아양 떠느라 고생했구나. 그래. 큰일을 해내었으니 약조한 대로 나의 첩실로 받아주마. 감사합니다요. 하오나 아무래도 소녀는 증서가 없으면 영 불안한데 부디 문서로 작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고년 아주 맹랑하니 당돌하다. 그래, 평소에 그런 소리를 했으면 볼기짝을 아주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줬겠지. 허나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넘어가겠다. 좋다, 내년에 꾀가 가상하니 내 약조문을 써주마. 변대감이 큰 소리로 껄껄 웃어 제꼈습니다. 삼식이는 이 모든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혼란스러웠지요. 듣자 하니 김대감과 김선비는 영모죄 누명으로 금부도사에게 끌려갔고 아주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변대감이고 언년이는 변대감의 첩자였던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언년이 고년이 아주 꼴이 없는 여우 요괴나 다름없었어. 변대감의 더러운 모략을 알게 된 삼식이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김대감은 그렇다고 쳐도 아들이자 절친한 친우인 김선비가 자칫하다가는 목이 달아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 잔치도 마무리되어 변대감이 자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삼식이는 번뜩이는 꾀가 떠올랐습니다. 이를 해내려면 변대감이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삼식이는 서둘러 방을 뒤적이며 얼굴을 가릴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먼지가 수북히 쌓인 낡은 하회탈 하나를 찾았지요. 옳거니. 이거면 아주 딱이다. 삼식이는 탈을 쓰고 초란이를 데리고 변대감이 있는 방의 장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방안을 휘저었습니다. 초란이는 이에 맞춰 장구를 쳤는데 삼식이는 가락에 맞춰서 더욱 우스꽝스럽게 엉덩이를 실룩였죠. 이를 본 변대감은 박장대소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마침 딱 지루해질 때 볼거리가 생겼구나. 그래, 기분이다. 오늘 아주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셔보자. 삼식이는 탈 아래에서 빙긋 웃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삼식이는 변대감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을 부추기듯 더욱 신명나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간혹 삼식이가 직접 변대감에게 술을 따르기도 했죠. 변대감 무리는 어느새 술에 잔뜩 취해서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려져서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식이는 코까지 골며 잠든 변대감의 얼굴 앞에 손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반응이 없는 것을 보니 엎어다가 산에 내려놓아도 모를 만큼 깊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삼식이는 그 틈에 얼른 언년이에게 준 변대감의 약조문서를 빼냈습니다. 약조문을 훔친 삼식이는 후다닥 기생집을 나와서 달아났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수탉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느지막이 깨어난 변대감 무리는 하품을 쩍하며 기생집을 나왔죠. 그런데 뒤늦게서야 언년이는 자신의 약조문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그머니, 내 약조문. 약조문이 사라졌습니다. 언년이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지요. 설마 자는 사이에 약조문을 잃어버렸나? 약조문에는 공교롭게도 김대감의 영모 누명에 대한 진실과 변대감의 계략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모두 남김없이 작성되어 있는 데다가 날인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문서였지요. 뭐시? 약조문이 사라졌다고? 아니, 이 칠칠 맞은 것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나으리, 아무래도 기생집에 수상한 녀석이 있었던 것 같사옵니다. 제가 그 약조문을 어찌 그냥 흘리고 다니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당장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요. 언년이는 땅에 머리를 박고 극대노한 변대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불량배들을 부려서 기생집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온 집안을 뒤집어 까고 난리를 피워서야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란이의 손님인 삼식이었습니다. 삼식이. 삼식이가 여기 있었구나. 그것도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바로 옆방에 있었다고. 이 녀석이 어제 우리가 했던 말을 모두 들었구나. 초란이 년을 불러라, 당장. 언년이는 초란이를 줄에 단단히 묶어서 사실을 고하도록 으름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초란이는 입을 꼭 다물며 삼식이와의 의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진 물곤장과 주리에 그만 사실대로 말하고 말았지요. 언년이의 불량배들은 달아난 삼식이를 수색했습니다. 삼식이는 밤새도록 산을 타고 달렸지만 말을 탄 불량배들의 추격에는 어찌할 도리 없이 금방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거 놓아라. 이 더러운 놈들 어찌 무고한 사람을 음모로 영모죄를 씌우고 희희낙낙할 수 있느냐? 남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주제에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당장 그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다시는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자칫하면 변대감마저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언년이도 무진 표독스러워져 있었지요. 그러나 삼식이는 쉽사리 문서를 어디에 숨겼는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매타작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삼식이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기를 수어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식이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밤이 되면 함께 갇힌 초란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엄한 경비가 새벽녘에 잠시 풀어진 틈을 타 초란이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같이 도망쳐요. 여기 있다가는 당신은 죽을 거예요. 초란이는 함께 도망가자고 애원했지만 삼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삼식이까지 도망치되면 금방 붙잡힐 것이고 초란이의 목숨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몹쓸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부탁을 하나만 들어줘. 내 꼭 보답할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꼭 목숨 보전하여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줘요. 삼식이는 빙긋 웃으며 초란이와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초란이의 귀에 대고 부탁을 속삭였습니다. 초란이는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주 기발한 꾀였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들은 초란이는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언년이는 초란이가 달아난 것을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초란이는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삼식이었기 때문이죠. 언년이는 삼식이에 대한 신문을 더욱 모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삼식이는 온갖 고초를 겪은 바람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그만 문서를 숨긴 장소를 불고 말았지요. 바로 풍비박산이 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김대감의 집이었습니다. 감히 변대감이 상상하지 못할 장소였지요. 언년이와 불량배들은 폐가가 되어버린 김대감 댁을 뒤져서 마침내 약조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됐다. 이놈은 허튼 말 하지 못하게 저기 야산에 묻어버리거라. 언년이는 매몰차게 말하고 되찾은 약조 문서를 들고 변대감에게 보고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불량배들은 초주검이 된 삼식이를 들쳐매고 산으로 향했지요. 삼식이는 흐려지는 의식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참고 견뎠습니다. 후회라 하면 마지막으로 절친인 김선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삼식이를 파묻을 구멍을 깊게 파냈습니다. 그리고 삼식이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요. 그때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불량배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까지 맞으면서 일을 해야 할 판이니까요. 얼른 끝내고 가서 막걸리나 한 잔 자시지요. 후딱 끝냅시다. 삼식이의 몸에 흙이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주변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불량배들은 순식간에 삼식을 묻어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신이 도우기라도 한 걸까요? 비가 온 탓에 흙이 물렀고 삼식이는 꿈틀거리면서 지렁이처럼 구덩이를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귀찮아서 대충 묻은 탓도 있었습니다. 겨우 밖으로 나온 삼식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년이가 찾은 문서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언년이와 불량배들은 그것이 거짓 문서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삼식이가 신문을 견디면서 초란이가 진짜 문서를 관아에 올리는 시간을 충분히 벌었습니다. 엉망이 된 삼식이가 산을 내려올 즈음에는 이미 초란이가 부른 포졸과 금부도사가 변대감 일당을 소통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초란이는 상처투성이의 삼식이를 맞이하며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변대감 일당이 남김없이 관아에 끌려가고 누명을 썼던 김대감과 김선비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낸 삼식이를 크게 칭찬했지요. 김대감도 고작 계집질로 삼식이를 혼냈던 것에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삼식이는 다시 김대감 댁의 상머슴으로 복귀하여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김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승승장구하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김대감 댁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사실 삼식이의 어머니로 과거 김대감 댁에서 하녀로 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삼식이는 김대감의 배다른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삼식이를 한낱 노비로 부려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삼식이도 김대감 댁의 자식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삼식이는 출세에 관심이 없었고 이후 초란이와 혼약을 맺으며 김대감 댁의 든든한 일꾼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